GTX 말이 많았는데 3월 30일 드디어 GTX-A가 개통되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GTX-A라고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픈런을 한번 해봤는데요. 3월 30일이 개통이어서 저도 GTX-A를 타고 수서에서 동탄까지, 동탄에서 다시 수서까지 한번 돌아보고 왔습니다. 원래 GTX-A는 파주 운정부터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을 지나서 동탄까지 오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런데 현재 GTX-A가 개통된 부분은 수서, 성남, 동탄 요 세 개입니다. 그래서 수서에서 성남, 성남에서 동탄 이렇게만 가고 거꾸로도 동탄에서 성남, 성남에서 수서 이렇게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수서역까지 수인분당선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내 표지판에 GTX-A 환승역이라고 수서역이 표시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수서역에 내리니까 이런 식으로 GTX-A가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GTX-A 타는 곳으로 가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철 환승 노선처럼 생겼고 이날은 개통날이어서 이렇게 개통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GTX-A 개통을 축하합니다. 이런 플랜카드도 있었고 이거를 지나서 실제 GTX를 타러 대심도를 내려가면은 깊긴 깊습니다. 이게 사진에서는 좀 덜 깊어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진짜 깊긴 깊더라고요. 그래도 뭐 아주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깊어서 환승할 때 상당히 불편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길게 내려가는구나 요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아래로 많이 내려가네요. 실제로 GTX-A를 타보니까 상당히 깔끔하고 쾌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새 거니까 뭐 그렇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쾌적했던 것 같아요. 이 시트가 엉따가 되더라고요. 엉따가. 그래서 상당히 엉덩이도 따뜻하게 갔습니다. GTX-A 표시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조금 이것저것 구경하고 하다 보니까 성남이 벌써 도착했고 우와 벌써 성남이야 하고 조금 있다가 카톡 좀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동탄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입문이 열립니다. 문에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이 열립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GTX-A가 진짜 그 정도로 대형 호재일까 이런 영상을 남긴 적이 있어요. 이 영상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GTX는 진짜 대형 호재인가? 이 GTX가 지하철 느낌인지 기차 느낌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차 느낌이면은 별로고 지하철 느낌이어서 출퇴근용으로도 GTX가 가능하다. 이거면은 정말 대형 호재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결론은 뭐냐? 지하철 느낌이고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이 환승이 상당히 편해요. 기차면은 좀 위쪽에 있으니까 이게 이동이 힘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하철로 갔다가 기차로 환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GTX도 혹시나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환승까지 상당히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대심도도 생각보다 아주 그렇게 깊진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출퇴근도 상당히 가능하고 배차 간격이 물론 일반 지하철보다는 넓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정도의 느낌은 있었습니다. 또한 요금도 4,000원대라서 동탄에서 수서까지 4,000원대이기 때문에 뭐 아주 비싼 느낌도 아니었고 SRT처럼 따로 예약하는 게 아니라 카드를 찍고 들어가니까 뭐 아주 좀 불편하거나 가격이 많이 비싸다는 느낌은 더 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GTX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 동탄에 달려가서 바로 사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동탄은 이미 이 GTX에 꽤나 많은 가격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탄역 최고의 대장이죠. 롯데캐슬이 이미 16억, 22억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웬만한 서울에서도 꽤나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아무리 GTX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 이상으로 확 될 거라는 예상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롯데캐슬은 가격 선반영이 이미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그 옆에 있는 더샵이나 하나 이런 곳들은 조금 더 가격이 싸거든요. 그리고 역에서 멀면 멀어질수록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먼 쪽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호반 서밋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 호반 서밋을 실제로 가보면 단지도 상당히 이쁘게 잘 되어 있고
애들 학교 보내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동네 바로 앞에 큰 도서관도 있고 여기에 상권이 있거든요. 여기 이 상권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되게 실제로 가보면은 약간 광장 같은 느낌으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살짝 언덕이긴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고 학원도 꽤나 들어와 있고 병원도 상당히 많고 되게 괜찮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공원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거주 요건이 상당히 호반이 좋은데 여기가 9억이고 여기가 16억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을 한번 잘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동탄을 갭 투자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동탄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꽤나 큰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갭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의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수요자에게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GTX-A 인정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GTX를 안 타보신 분이 있으면 꼭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GTX-A가 실제로 이렇게 개통을 함으로써 GTX-B, GTX-C, 멀리는 GTX-D 이상까지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면 GTX-A가 워낙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할 것 같고 이용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이 GTX를 잘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 GTX가 들어서는 역도 좋지만 더 좋은 건 GTX를 타지 않는 서울 중심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건 다 아시죠? 그건 당연한 거고 혹시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GTX 좋지만 결국 GTX가 왜 좋냐? 서울의 주요 입지로 가기 편해서 좋은 거기 때문에 그 가격 차가 서울의 중심에 있는 곳과 GTX의 호재가 있는 지역의 가격이 비슷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서울의 주요 입지 지역이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턱대고 GTX 여기 들어서서 좋다라고만 보시지 마시고 그 모든 걸 잘 따져봐야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